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이제 키핑장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과 러블리 로즈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약간 좀 쑥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이 시간을 마련을 한 이유가 이제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러블리 로즈를 가끔 이렇게 보여드리면 러블리 로즈 목대를 되게 굵게 키운 부분에 관해서 저에게 어떻게 키워서 그렇게 굵게 키웠냐라고 하는 질문을 간혹 받았는데, 사실 저는 지금 얘네들은 거의 직경이 1cm? 1cm 정도 조금 안 되는 그런 사이즈로 지금 컸는데 한 3, 4년 정도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키우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 러블리 로즈가 목대가 굵다는 거를 나중에 인지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농장을 가도 농장 사장님들의 러블리 로즈도 그렇게 목대가 굵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제가 알게 되면서 내 러블리 로즈가 전체적으로 목대가 다 굵구나라는 걸 요 근자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잘 키워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이제 목대가 뭐 3년을 키웠는데도 목대가 얇다라고 하시는 그런 댓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키웠었지? 라고 제가 되짚어 보면서 요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그 분갈이 플러스 물주기 또는 그다음 거기에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러블리 로즈가 좀 다르게 자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요 영상을 또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마가렛을 하나 샀어요.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키우기 정보를 찾게 되더라고요. 마가렛 키우기를 딱 하는데 저한테 딱 맞는, 그러니까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그런 식물에 대해서 키우기법을 제공하는 영상이 많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보통은 매니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지 않아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 한마디만 해도 열 가지를 알아듣는 이제 그런 매니아들을 상대로 한 그런 영상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 러블리 로즈 처음 샀는데 얘를 어떻게 키우나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여비 엄마가, 야생화 엄마가 러블리 로즈를 처음 샀을 때 어떻게 키우는지 그거에 관해서도 알 수 있게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초보 영상이니까요. 키우셨던 분들은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 러블리 로즈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학명을 알아야 더 많은 정보,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정보 접근에 좀 쉽습니다. 에케베리아 러블리 로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보통은 지금 학명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마 정식 학명은 아닐 거예요. 근데 검색을 하면 어느 정도 다른 그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니까 에케베리아 러블리 로즈 해서 유통명과 그냥 요 아이의 이름, 그러니까 학명은 아니지만, 정식 학명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가능해요. 가끔가다 크라프토베리아 러블리 로즈라고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해리 왓슨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요게 해리 왓슨이요. 해리 왓슨과 매우 유사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키우기법도 유사하고 꽃도 유사한 꽃을 피워줍니다. 목대가 있게 자라는 다육이라서 목대 관리가 조금 필요한 다육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는 그렇고 한국에서 만들어낸 매우 아름다운 다육식물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남의 다육이 농장을 갔을 때 정등다육 대표님이 처음 유통을 시작을 할 때 러블리 로즈라고 하는 유통명을 지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런 다육이라고 하더라고요. 러블리 로즈를 구매했다면 보통 여러분들 아마 처음 러블리 로즈 사시는 분들은 어떤 거 사실 거냐면 한 송이 얼마짜리? 2,000원짜리. 2,000원짜리 한 송이. 자, 요런 거. 요 정도. 송이 작은 거를 샀을 거예요. 2,000원에서 혹은 4,000원 내외의 다육이를 샀을 건데, 다육에 따라서 로제트의 직경 차이가 조금 나지만은 정말 퀄리티가 좋은 아이들이 대략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면 한 4cm 전후의 그런 사이즈를 이제 구매를 하셨을 건데, 목대의 굵기. 자, 요거.
다육이의 목대의 굵기랑 길이는 차이가 나요. 가격을 더 주면 더 굵고 더 긴 목대의 러블리 로즈를 구매를 하셨겠죠. 자, 만약에 지금 구입하기 전이라면 구입에 관한 좀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러블리 로즈는 10개 정도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소담하게 소복하게 이렇게 해서 한두 개 말고 그래야지 더 아름답거든요. 한 10개 정도 구입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가격을 더 주더라도 너무 어리고 너무 목대가 얇은 그런 좀 착한 가격의 아가들보다는 가격이 뭐 1.5배, 2배가 되더라도 목대가 굵고 얼굴이 큰 다육이를 선택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시간을 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제가 추천하는 정도는 뭐 이 정도 되는 정도의 러블리 로즈를 구매하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건 제가 이제 한참 좀 키운 거예요. 한참 좀 키웠는데, 요 정도 되는 걸 애시당초부터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느 다육을 구입을 했어도 아직 목대가 길게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요. 목대가 한번 나와서 한 번 더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컨디션을 이제 거쳐 가셔야 됩니다. 목이 나오기 전에는 모아가지고 콤팩트하게 심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자, 목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요 정도로 그냥 심어갖고 목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면 돼요. 이럴 때 그냥 풍성하게 심어 놓는 게 그래서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선호송이만 있어도 목대가 길면 롱분에다가 연출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목대가 짧은 요런 애기들은요, 한두 개 심어 놓으면 진짜 볼품 없어요. 그러니까는 가득 그냥 풍성하게 그냥 화분 하나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얘네가 목대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목대가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한 번 더 분갈이를 해준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심는 화분은 납작분이 롱분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관엽을 키우셨던 분은 뭐 납작분, 롱분 그런 게 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딱 봤을 때 비율이요, 상면의 그 넓이가 높이보다 더 큰 그런 화분들은 상면의 물마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육들이 성장도 그렇지만 굳혀지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런 애기들은 처음에 샀을 때는 좀 납작분에다 물을 조금 이렇게 줘가면서 그냥 그렇게 키우시는 게 더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롱분에다가 심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롱분에다 심으면 나중에 옮기지 않아도 되지만 수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또 어차피 수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러블리 로즈는 그냥 처음에는 좀 납작한 화분에다가 박박 다닥다닥 모아갖고 그냥 분갈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반년이나 한 해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이제 화분을 바꿔가지고 그때 최종적으로 다시 분갈이를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다육이 러블리 로즈를 분갈이하는 흙은요, 보통 다육이 전용토에 심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관엽식물을 관엽식물을 키우다가 러블리 로즈를 키우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식물을 키우지 않았다가 러블리 로즈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다육이 흙은 배수가 굉장히 극강으로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배합은 상토 30%, 마사 70%의 비율로 이 녀석을 배합을 해서 심으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영양이 살짝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영양이 살짝 부족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육이 전용토를 구매하지 않은 이상은 사시면 상토 소량하고 마사, 중마사나 소마사가 필요한데 3대 7, 상토가 3입니다. 상토 3에 마사 7의 비율로 배합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분갈이를 해주시면 돼요. 분갈이를 할 때에는 깔만 깔고 그 위에다가 배수층을 화분의 비율로 해서 5분의 1 정도의 배수층을 깔고, 그 다음에 배합을 한 상토를 넣고 다육이를 그냥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토 비율이 너무 낮은가? 관엽 키우시던 분들은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 높으면 얘네들이 볼품없이 그렇게 크니까는 보통 그 정도 해주시면 괜찮고, 환경이 너무 좋은데 얘네들이 성장을 안 하는 것 같다고 하면 그때 영양제를 좀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분갈이를 했는데, 자, 관수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천물 주시는 것부터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분갈이 이후에 지금 계절은 최소 3일 후에 천물 관수를 하셔도 괜찮고, 천물의 양은 화분에 2-3cm 정도가, 지금 러블리 로즈 10개를 심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감안을 하고 자기에 맞게 또 응용을 하시면 돼요. 천물은 화분에 위로부터 한 2cm에서 3cm 정도가 젖는다라는 생각으로 천물 관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천물 관수 이후부터는 정규 관수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여름하고 겨울에는 7인의 이제 천물을 분갈이 할 때, 분갈이 천물은 여름
여름하고 겨울에는 7일 후에 이제 천물 관수를 해주시면 되는데, 천물 관수는요, 다육이가 요 화분에 활짝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시간 안에 천물 관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후 관수는 정기 관수를 하는데, 여름에는 분갈이를 했는데 여름이야. 그래서 절수를 해야 돼. 그래서 여름 분갈이를 약간은 이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천물을 주고 화분에 활착한 이후에 기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기 관수할 때 우리가 절수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육들이 조금 이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절까지 장마 오기 전까지 활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편이에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여름과 겨울에는 여러분들 절수, 제가 단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절수 하시면서 환경에 따라서 단수도 하지만 절수하면서 키우셔야 되고, 봄, 가을에는 2주에 한 번씩 관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봄에는 영양제를 투여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조건은 어떤 기준이고, 각자의 어떤 세밀한 아주 작은 그런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관수의 텀을 늘리기도 하고 좁히기도 합니다. 키우는 환경이 어떤지 여러분들 지금 이 러블리 로즈 사가신 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러블리 로즈는 해 요구량이 높은 편입니다. 한여름에 직광만 차광을 하고요. 그 이외에는 직광을 쏘여서 키우고, 야외 통풍에 준하는 정도로 통풍 관리를 요구를 합니다. 베란다에서 키울 경우 거리대는 상관이 없지만, 해가 가장 좋은 곳, 베란다 안쪽에서 해가 가장 좋은 곳에 두고 선풍기를 돌려서 인위적으로라도 통풍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직광은 안 됩니다. 이제 살랑살랑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통풍을 해주셔야 합니다. 러블리 로즈를 키울 때 신경 써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웃자람에 관한 건데요. 지금 얘도 보면 다른 다육에 비해서 살짝 지금 웃자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목대가 이렇게 막 쑥쑥 자라면 안 되고, 이 입이 하엽으로 지면서 얘가 조금 야무지게 올라붙어야 되는데, 유독 이 화분에 있는 다육들만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 화분에 분갈이를 할 때 여기에다 다른 영양을 지금 더 들어가서 얘가 이런가?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을 정도예요. 해가 부족하거나 영양이 과다하거나 과습의 경우 생장점이 이렇게 쑥 늘어나면서 잎과 잎 사이가 멀어지면서 이게 관상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게 웃자람의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일조량을 높여야 되고요. 화분의 사이즈를 줄여야 되고, 분갈이 흙의 배합에서 마사의 비율을 높여갖고 영양을 조금 제한을 하고, 관수의 텀을 늘려가지고 과습, 화분의 안에서 물이 머무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다음은 또 영양 부족인 것 같아. 얘는 지금 이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애가 삐쩍 말라가지고 애가 잘 안 커. 얘는 또 왜 이래? 또 이제 이렇게 만약에 영양 부족인 것 같은 컨디션에 다육이 화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러블리 로즈가 성장이 더디고 미워진다면 분갈이를 하거나 영양제를 주면서 케어를 하셔야 합니다. 해충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깍지, 솜깍지, 진디 이런 것들은 약을 통해서 통제를 하시면 되고요. 사전에 정기적인 그 방제를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도 있고, 생긴 후에 사후적으로 이제 박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은데, 러블리 로즈를 처음 키우시는 분, 혹은 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생긴 후에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목대의 썩음과 목대 무름병이 종종 발생하는 게 바로 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저는 러블리 로즈가 심리적으로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러블리 로즈를 10개를 심으면 그 중에 3개 정도는 목대가 말라서 삐뚤어져 갖고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저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 꼭 요 다육에 한정되지 않지만, 목대가 있는 다육들 같은 경우에는 목대의 무름으로 인해서 합식한 데서 몇 개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 개수를 거기에 맞춰갖고, 그래서 좀 넉넉하게 구매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목대가 고사하는 병에 이제 걸리는데, 살균제를 살포를 해갖고 병증을 미리 이제 예방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처음 러블리 로즈 키우시는 분들은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이제 살균 이제 다육이를 좀 키우셨던 분이라고 하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살균, 살충 이런 방제들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봄 직전 2, 3월 그다음에 봄에는 꾸준히 해요. 봄에는 꾸준히 하고 5, 6월에도 하고 장마 전에도 하고 장마가 끝난 후에도 하고 1년에 한 4번 정도의 정기 살균, 살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러블리 로즈의 자구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자구가 잎 사이에 생겨요. 잎과 잎 사이에서 생기지 목대 기저 부분에서 세던 부류는 기저 부분에서 애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러블리 로즈는 그렇게 안 생기고요. 잎과 잎 사이에서 러블리 로즈 애기가 생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요렇게 지금 생기고 있죠? 요렇게. 그래서 얘가 잎 밑에서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마른 잎으로 하엽으로 지고 가니까 지금 얘네들이 목대 밑에서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잎장과 잎장 사이에서 아기를 달아줍니다. 자구를. 그래서 영양이 좋거나 건강한 다육은 이렇게 자구를 내주지만 저는 지금 자구 내주는 러블리 로즈 올해 처음 만났어요. 제가 4년 동안 키웠지만. 근데 요 얘기를 지금 처음 그렇게 지금 겪은 거고, 나머지는 한 번도 자구를 내주는 거로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전 몰랐어요. 요렇게 자구를 내주더라고요. 자, 러블리 로즈의 번식은 잎꽂이 성공률이 아주 높으니까 잎꽂이로 도전하시면 되고요. 적심을 해서 군생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굵은 목대로 만들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에게 이제 다육이를 그 러블리 로즈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이 목대를 어떻게 이렇게 굵게 키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게 키워서 이렇게 된지 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떻게 러블리 로즈를 키웠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정도 키운 러블리 로즈는 다 목대가 굉장히 굵고 약간 길이감이 있는데, 딱히 뭔가를 해주지는 않았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분갈이를 해줬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분갈이 텀이 짧은 거예요. 보통은 막 다육이 막 2년씩, 3년씩 혹은 막 5년, 6년씩 지나도 분갈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왜 했냐면은 얘가 목대가 너무 길어지니까 화분에서 7렐레, 8렐레 하고, 또 하나는 목대가 없던 애들이 목대가 생기니까 화분하고 너무 안 어울려서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한 거예요. 제가 분갈이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러블리 로즈가 특징적으로 그래요. 목대가 이렇게 나오는 애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한 것 말고는 사실은 딱히 없고, 그 다음에 키우는 것 자체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다육이다 보니까 환경이 가장 좋은 자리에 키웠어요. 항상. 따로 영양제를 주거나 물을 더 주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분갈이가 그 원인이 아닐까. 또 분갈이를 하면 여러분, 화분을 크게 키우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화분이 커지면 영양이 좋아지거든요. 대신에 화분이 커지면 나빠지는 점이 뭐냐면은 보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수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갈이를 할 때 화분의 용량을 크게 그렇게 높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어떤 컨디션이었냐면, 배수는 좋은데 1년에 한 번의 분갈이로 화분 안에 영향이 좋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목대가 조금 상대적으로 굵게 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러블리 로즈는 목대가 비틀려서 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러블리 로즈는 목대가 잘 비틀어집니다. 굵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해가 충분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키우는 러블리 로즈는 제가 지주대로 비틀리지 않게 키워보려고 해요. 요건 이제 새로운 도전인데, 러블리 로즈를 많이 키워보니까 얘가 목대가 많이 비틀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클 때 좀 목대가 비틀어지지 않도록 지주대로 좀 이렇게 교정을 해가면서 이번에는 한번 저도 키워보려고 합니다. 러블리 로즈는 여러분, 봄의 성장세가 아주 좋습니다. 러블리 로즈를 키우면서 봄의 성장세가 이렇게 좋은가라고 한 게 올해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분갈이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러블리 로즈 거의 다 분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러블리 로즈도 봄에 키우고 여름에 유지하고 가을에 달구고 겨울에 또다시 유지하면서 키우는 다육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우고 있는 러블리 로즈 목대가 굵어요 라고 하는 칭찬에 제가 처음에는 모두 다 이렇게 키우는 줄 알고 다른 분들의 러블리 로즈를 봤더니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분갈이를 조금 저보다는 좀 덜 해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분이 조금 작았었어요. 그래서 요 러블리 로즈 크게 이렇게 키우는 방법은 내가 해보니까 1년에 한 번에 분갈이가 그 이유였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러블리 로즈 키우기, 다부떼기 키우는 방법이에요. 제가 키워서 목대를 상대적으로 조금 굵게 키우는 제가 이유가 뭐가 있었나 하고 살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여기서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